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예신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전에 이미 오늘 팩트체크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하게나마 바이든이 이겼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 시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 또 루돌프 줄리안이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강하게 지지를 하거든요. 테드 크루스의 주장. 예를 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아주 어려울 것 같았는데 크게 이긴 그런 그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가만히 있고 어디쯤에서 빠져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테드 크루즈의 이 부정선거 주장, 사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는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뉴스들이 너무 많고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음모론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점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겨울에는 새들도 늦잠을 자나요? 새들이 아직 지저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새들이 지저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티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요일인데 좋네요. 좋아요. 모든 것들이 다 온도 이러한 것들이 다 적절하게 맞아야지 더 그 진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점들만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별로 특별히 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그 트윗을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 트윗을 왜 하게 됐냐면 팍스에 무척 많은 어피니언 리더들과 저널리스트, 방송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시 워터스라는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제 음모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워터스 월드라는 그 자신의 그 트윗 계정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이기지도 않았어. 캠페인도 정말로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캠페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How 바이든이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He ahead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 트위터에서 경고를 붙였죠. 이 주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가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고 빨간표로 붙였고 그 제시 워터스의 트윗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맨 앞에 he won. 바이든이 이겼다. 왜냐하면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니까. 선거를 그 개표를 할 때 보는 사람도 없었고 no vote watchers or observers around. 그 observer들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개표가 아주 그 우파 그 회사 그 도미니언 제가 도미니언이라는 회사 개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뒤에 드릴 겁니다. 업저버에 대해서도 드릴 거고요. 오늘의 팩트체크 키워드가
도미니언과 업저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아주 나쁜 평판이 있고 나쁜 그 이퀴먼트를 가지고 그래서 뭐 텍사스에서는 이 점은 제가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텍사스는 이 기계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크와 조용한 미디어 and much more에 의해서 he won. 어쨌든 이게 인정을 처음으로 제대로 한 겁니다. he won. 바이든 won.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트위터는 대통령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하고 빨간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 뒤에도 대통령이 4시 56분인데 또 트윗을 했어요. 모든 기계적인 그 작은 결함이요. 그 glitches, mechanical glitches. 원래 투표에서는 이 결함이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를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mechanical glitches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 텐데 대통령이 선거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나의 투표를 훔쳐갔다.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편 투표는 정말로 이거 말이 돼? 뭐 이런 형태로 트윗을 했습니다. 역시 이 트윗에도 트위터는 경고 사인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업저버 부분이 제일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은 그 poll watchers 말하자면 개표를 할 때 업저버를 허용하지 않았다. poll watchers or vote observers 오늘 트윗한 것과 똑같죠? 보도록 또 관찰하도록 감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How many times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됩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화당은 물론이고 제3당의 관찰자, 업저버까지 모든 개표 장소에 전부 갑니다.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를 겨냥을 했느냐 하면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주를 겨냥을 했냐면은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를 겨냥한 겁니다. 바이든 그 당선자가 이긴 그런 곳을 겨냥을 한 것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공정하게 전부 그 라이브로 중계까지 하면서 물론 그 수십 개의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했지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조금 더 업저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업저버 문제는 간단히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업저버들이 있고 개표하는 사람도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섞여 있고 하는데도 계속 이 같은 거짓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을 또 많은 한인분들께서도 믿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거든요.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 크게 바더를 받진 않지만 그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는데 깨달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저는 계속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트윗을 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바로 이제 이 개표 투표와 관련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보팅 투표 시스템이 270만 표의 트럼프 표를 미 전국적으로 가져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이제 투표 그 기계인데요. 제가 앞서 혹시 개표라고 잘못 말씀드렸으면 말하다 보면 모든 것을 원고를 써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요. 지금 투표 기계 그 제조 회사인데 이 내용이 왜 제일 처음 나왔냐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팍스 뉴스를 미워하면서 이 같은 곳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맥스라든가 아직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트위터도 미워해서 P자로 시작되는 또 다른 매체로 이제 옮겨가고 하는데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는 데서 도미니언이라는 이 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도라고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270만 표를 트럼프 대통령 것을 훔쳐갔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이 뉴스인지 뭐 아무튼 알림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해서 여기서는 어느 지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몇십만 표, 어디서 몇십만 표, 이 보링 시스템으로 가져갔어, 훔쳤어 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많이 가짜가 퍼지니까 에디슨 리서치라고 전국 선거를 이제 총괄하는 이 여론 담당 컨소시엄이에요. 미국 뉴스 매체의 컨소시엄. 예를 들어서 AP통신이 전체적인 개표를 쫙 총괄을 해서 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고 예측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에디슨 리서치라는 데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거 없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투표 시스템, 이 기계는 미국의 28개 주에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22개 주는 다른 또 보팅 기계를 사용을 하고요. 이 투표 시스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각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링을 해서 하겠죠. 그래서 두 군데 주에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작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표 사기는 아니고요. 조지아주와 미시건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시건주의 앤트림 카운티라는 곳에서 초기에 사람이 실수로 이제 바이든이 3,000표 앞서는 것 같다. 투표 개표 이렇게 같이 하고 하니까는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기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할 때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요즘은 다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초기에 미시건주의 앤트림 카운티에서 바이든 후보가 3,000표 앞서는 것으로 잘못했다가 실수도 중간에 잡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이요. 해서 정정을 했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역시 이른 아침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모건이라는 곳과 스파르딩 카운티라는 곳이죠. 하청업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또 이 시스템이 보링 시스템이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인간이 작동해야 되고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하청업자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간에 바로 잡았죠. 자동적으로 바로 잡는 백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쉽게 이겼어요. 이 두 군데 카운티에서. 그런데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270만 표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때문에 저들이 훔쳐갔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것은 전부 유튜브에 어디서 제가 보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전부 뉴스원을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글리치라는 것, 위스콘신에서 시스템 글리치가 일어났다고 에릭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가 트럼프 대통령 것인데 바이든에게로 갔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치라는 것은 잘못된 사소한 결함 이러는 것은 언론의 시스템이 잠시 실수를 한 것이지 투표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선거 당일 AP통신이 몇 분 정도 잠깐 실수를 했는데 이 AP통신의 실수를 AP통신은 바로 또 고쳤고 다른 매체도 따라서 고쳤는데 그 한 2분 정도의 문제, 그 2분 정도를 딱 사진을 찍어서 이거 봐라, 이거 부정투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락 카운티라는 곳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9,000표 이상 차이로 뭐 예를 들어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니라는 겁니다. 위스콘신이에요.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격전지 경합주에서의 일어났었던 일, 이것을 부정투표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스콘신주의 락 카운티에서 트럼프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로 약 10,000표 정도가 갔었다. 이게 이제 팍스에서 처음에 보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스크린샷에 딱 나왔어요. 25,000 400표, 9,500표 이런 자세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시시콜콜이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 맥을 놓치게 돼서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밤 11시 43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46,649, 바이든 후보가 37,134, 3위였는데 밤 11시 57분에 스위치가 딱 바뀌어서 어떻게 해서 바이든에게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바뀌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3453표에서 46,649표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수치가 맞았다는 거거든요. 위스콘신의 락 카운티라는 곳은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업데이트를 1초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간이 있겠죠.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AP통신이라는 곳이 모든 곳에 모든 업데이트하는 그런 전국적인 것을 다 업데이트를 받아서 AP통신이 선두로 하고, 그리고 AP통신의 것을 다른 매체들이 많이 받고 하거든요. 물론 모든 매체가 특히 이제 팍스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그 업데이트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많은 매체는 AP통신이 워낙에 오래됐고 더 광범위하게 하니까 AP통신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AP통신이 11시 45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37,133을 바이든에게, 46,649를 트럼프에게 줬는데 몇 분 뒤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어서 결국은 바이든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데,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부재자 투표가 확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운티에서 업데이트하는 것과 AP통신이 업데이트하는 것이 시차가 좀 맞지 않아서 AP통신이 2분 사이에 약간의 것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것을 또 팍스와 AP가 잘 맞지 않고 카운티, 팍스, AP가 다 일률적인 똑같은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고, 카운티는 제대로 했고 AP통신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치라는 단어가 미디어 시스템의 단어지 투표 시스템의 단어가 아니다. 인간이니까 그 1분, 2분 사이에 요 업데이트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언론 시스템의 글리치지 투표 시스템의 부정투표가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복잡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AP통신에서 약간 잘못한 게 있었고 투표 시스템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네, 루돌프 줄리안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부정투표에 많은 것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될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츠버그와 펜실베니아에서 60만 표 이상이 불법 투표다. 역시 이게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에서요. 도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죠. 격전지입니다.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에서 60만 표 이상이 부정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도시에서 투표한 사람이 149만 4,088표입니다. 도시지만 로스앤젤레스보다는 인구라든가 그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어쨌든 투표한 사람이 약 141만 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60만 표 이상이 부정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40% 정도가 부정투표라는 얘기죠. 루돌프 줄리안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 관리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투표 개표 현장에도 개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드리자면 워처 내지는 업저버가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투표 개표 요원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처럼 예민했었을 때는요, 계속 개표가 늦어지는 것도 너무 꼼꼼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을 14만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60만 표가 부정 투표를 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루돌프 줄리아니의 주장입니다. 공화당 업저버가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이 사람이 이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가야지 된다, 싸워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드 크루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고 험하고 이러거든요. 티파리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시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워싱턴 시위하는데도 많이 갔을 겁니다. 몇만 명이 모였다는 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서는 뭐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사진 보면은 그것은 뭐 몇만 명과 몇백만 명은 차이가 있으니까 금방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어제 그 시위 현장에서 이제 팍스뉴스 리포터들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외면을 당해서 아주 험한 그런 꼴을 많이 당했고, 뭐 진보 매체의 그 지지자들은 당연하고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장막을 쳐놓고 개표를 했다. 장막을 쳐놓고 개표를 했다는 거. 이것도 업저버 워처와 연관이 되는 거죠. 표를 훔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랬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이런 곳이야말로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주장인데 똑같은 환경입니다. 업저버 있고 워처 있고, 누가 장막을 쳐놓고 해요. 말하자면 천으로 가려놓고 이 개표를 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인데, 누가 천으로 가려놓고 개표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을 안 되는 것을 인구 1억 4천만 명 가운데서 딱 100명밖에 없는 연방 상원의원, 그 가운데 한 명인 테드 크루즈라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업저버가 있고 더 가까이서 보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다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요. 어떻게 천막을 가려놓고 투표를 할 수가 있어. 난 너무 화났다. 미국 사람들도 너무 화가 났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면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도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부정선거야 하면서 마구 부추기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팩트체크를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이 팩트체크에 진실이 나왔는가 하는 뉴스원을 다 올려는 놓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조 바이든이 이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다 투표 자체가 270표 선거인단수 그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유권자도 지금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직도 개표하지 않은 개표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 개표함 같은 것들 남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직접 나가서 투표하는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했지만, 부재자 표를 열면 열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유일하게 이번에, 유일은 아니겠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공화당 48지구와 39지구에서 굉장히 우편 투표가 공화당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측이 잘못된 거죠. 해서 영킴, 미셸 스틸 두 사람의 코리안 아메리칸도 당선이 됐는데, 그 밖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가 지금 민주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만 표 그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 도전에 그 영향이 없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린 것. 법적 투쟁에서 이기려면은 지금 거의 다 지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럼 11월 3일 이후에 온 것은 보관을 해? 라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뭐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원래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연장을 하기로 사흘 더 6일까지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딱 어떻게 뭔가 법적으로 딱 그 단속을 안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계산이 되는 게 합법입니다만은 보관을 따로 하고 있고, 그것 빼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마진도 커서 절대로 이 법적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맡았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변호사 사무실 그 이름도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곳에서 더 이상 못 맡겠다고 하잖아요. 못 맡겠다고, 안 맡겠다고 하니까 루돌프 줄리아니처럼 크레딧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해서 그러면 왜 주정부에서 아직 당선자라고 얘기 안 해? 다른 경우에는 많이 이제 예측 같은 것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투표 시작하기 전부터 부정선거라고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도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개표 끝나지 않았지만 당선자 영킴, 미셸 스틸 당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측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20일까지 오는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뭐 주마다 다 달라요. 아직까지 딱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야지 되는 것이 없고, 다만 연방의 총무처, 그 여성 총무처의 총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안 해주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고요. 지금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식적인 것이 모든 주정부에서 날짜가 되면은, 데드라인이 되면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1월 6일까지의 것이 어떻게 되는가. 뭐 연방 대법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급 법원에서부터 완전히 기각이거나 이런 판결이 나오고, 또 선거 개표하고 투표하고 했었던 관계자들이 다 증언이 있을 것이고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말뿐이기 때문에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 가서도 뭐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해서 지금 AP통신이 쭉 결과를 주정부,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모아서 더블, 트리플 체크를 하고 예측을 하죠. 그래도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정식 결과도 항상 보면은 맞습니다. 이 AP의 예측이 투표 숫자를 다 따져서 하는 예측이니까는요. 270표 이상의 이 선거인단 표도 지금 306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해서 조지아주에서 손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16개의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가서 306대 이제 306대 232로 트럼프 대통령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위스콘신도 손개표해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스콘신도 2016년도에 한번 지난번 선거에서 손개표를 했었을 때 그 차이가 571표밖에 안 났습니다. 지금 약 2만 표 차이가 나는데 이 2만 표 차이로 뒤집힐 것 같지 않고요. 조지아주도 손개표를 하고 있지만 14,000표. 다만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다 언제까지 이것을 확정을 해서 총무처가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있는데 11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 500만 표 정도 되는 것을 다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 절차에 맞추지 못하면은 선거인단을 다시 꾸려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조지아주에서 16표를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70표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 그 당선자는 290이거든요. 그러면 확보해야지 되는 선거인단 270표보다 20표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칼 로브가 이 공화당의 최고의 전략가가 이 결과는 뒤집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딱 재검표를 해서 3번 뒤집혔다니까요. 3번 뒤집혔는데 74년도, 2004년도,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 다 주의 선거였어요. 이런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라 뉴햄프셔 상원, 2004년도는 워싱턴 주지사, 2008년도는 미네소타 주 상원이었는데 그때 선거 결과가 뒤집혔던 것은 전부 몇백 표 차이예요. 355표, 261표, 215표 차이로 뒤집혔거든요. 지금처럼 뭐 몇만 표 뭐 이러는 데는 절대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과 비교하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때도 537표를 가지고 재검표를 한 해 만에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네요. 이번에는 체드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그래서 체드가 뭐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었어? 우리 몰랐는데 CHAD. 그때는 사실은 투표를 잘못 개표를 했다기보다는 체드, 이 구멍을 제대로, 투표용지에 구멍을 제대로 뚫었나? 그 구멍 뚫는 그 체드, 그게 이슈였었죠. 그랬기 때문에 손개표를 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계산이 됐어야지 되는 표가 계산이 잘못되다가 아니라 계산이 됐어야지 되는 게 이게 꽉 뚫려서 완전히 구멍이 나야지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자세히 투표용지 뭐 체드 들여다보고 했잖아요. 그 문제였었지 사실은 체드의 문제였었지 재검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걸 유효표로 쳐줘야지 돼, 무효표로 쳐줘야지 돼 해서 이제 유효표로 쳐준 게 많이 나왔겠죠. 537표, 170만 개 표 가운데서 170만 개 표 가운데서 당시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법적 승리 가능성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그 11월 20일까지는 증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완전히 확보를 해서 제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선거 전부터 뭐 수백 개의, 선거 전부터 한 300개의 소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수십 개의 소송을 했지만 지금 거의 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도착한 표를,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표를 다 없애도 선거를 뒤집을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주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에 전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12월 달에 이제 8일에 이제 선거인단들이 결정이 되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들이 만나서 투표를 해서 12월 23일에 그 주마다 이제 선거인단들이 만나서 투표를 해서 의회에 도착을 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아흘의 시간을 주는군요. 그리고는 그 도착한 표를 1월 6일 낮 1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2시, 11시, 10시네요. 오늘의 미국 딱 정규방송 끝나는 시간이네요. 그때 부통령이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과 차기 부통령 당선자를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보다 이제 사흘 뒤인 1월 3일에 11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요. 해서 그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상원의장, 그 부통령이 소리내서 읽죠. 그런데 알파벳 순서예요. 뭐 처음에 뭐 알라바마, 알칸소 뭐 이런 식으로요. 쭉 알파벳 순서로 여기 이래서 몇 표, 뭐 여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후보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표가 나고 1월 21일 정오니까 역시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정오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8일에 선거인단 결정되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12월 23일에 이제 의회에 보내고 의회는 보낸 그 결과를 1월 6일에 아침 10시에 읽어서
공식적인 발표를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이제 차 한 잔 또 마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일요일, 오늘 제가 조금 일찍 하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을 열어놨더니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새는 웃지도 울지도 노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